네, 요즘 코스닥 시장이 특히나 좋지 않은 양상인데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 유망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몰캡 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현대증권 스몰캡 팀의 임상국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EMW입니다. 네, EMW. 네, EMW는 199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휴대폰용 메인 및 서브 안테나 그리고 NFC 및 DMP 안테나 등 안테나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기존의 LDS 방식에서 그 IMA, LCA 그리고 LDSI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안테나 개발을 출시하는 등 안테나 제품 포트폴리오 믹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제품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 LDS 방식의 안테나가 약 75%, 그리고 NFC가 14%, 페라이트 시트가 6%, 기타 5%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EMW는 그런 글로벌 메이저 휴대폰 제조업체를 메인 고객사로 확보하며 큰 폭의 외형 성장과 함께 강력한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달성했는데요. 이와 같은 외형 성장 지속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 주력 사업인 그런 안테나 사업에서 NFC 시트 소재 사업 및 무선 보안 통신 카메라 사업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그런 강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테나는 그 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전기 신호 및 그런 전자파 신호를 변환하고 공중의 RF 신호를 그런 이동통신 단말기 내부로 아마 수신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의 신호를 공중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면서 통화 품질의 음질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주 간략하게만 압축을 해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린다면은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안테나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도 소개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안테나 휴대전화와 관련한 안테나의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메인, 서브, 그리고 NFC, DMB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테나 그 종류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현재 그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스마트폰에 장착이 된 안테나는 대부분이 그 LDS 방식 안테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LDS 방식 안테나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그 스마트폰 케이스에 그런 안테나 패턴을 구현하고 그 위에 도금을 통하여 안테나 회로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 LDS 방식은 그 원하는 위치에 미세한 패턴을 그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용 메인 및 서브 안테나에 주로 그 채택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그 EMW가 생산하고 있는 그런 LDS 방식 안테나는 주 고객사의 그 점유율 약 10%로 아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방식 안테나가 바로 이제 그 LCA 안테나인데요. 케이스에 그 LDS 안테나를 그 융합하는 기술인데요. 이 안테나는 휴대폰용의 그 슬림화에 따라서 그 적합한 형태로 부품 관리라든지 아니면 공정 비용 절감, 그리고 휴대폰 경량화, 휴대폰 내 그 효율적인 공간 확보에 그 유용한 안테나를 쓰이는 게 바로 LCA 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방식이 바로 그 주력인 그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휴대폰이 슬림화됨으로 따라서 아마 LCA 방식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사출물의 그 안테나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케이스와 일체화시킨 방수 방진 기능이 우수한 그 IMI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그 LDS 기술을 접목시킨 LDSI 안테나를 개발 출시하는 등 향후에 그 방수 방진 기능 확대라든지 아니면 공면 형상 디바이스에도 안테나 형성이 가능한 고급과 가치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하는 등 그 EMW의 안테나 제품 포트폴리오 믹스가 상당히 그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EMW는 현재 주력인 그 중저가형 그 LDS 안테나를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 가치의 그런 LCA 그리고 IMA, LDSI 안테나 등 제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에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NFC 안테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최근에 휴대전화의 추세를 보면 상당히 얇아지고 그리고 방수 기능도 많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얇아질 것이다. 화면도 커질 것이다. 방수 기능이 과연 첨부가 될까 많은 지금 감론 의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 NFC 안테나인데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NFC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NFC라는 거는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하고 해서 약 13.56메가의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10cm 이내죠. 그 짧은 거리에서 아마 상호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 방진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모바일 결제 등에 사용하는 그런 안테나가 바로 NFC 안테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NFC 안테나는 참고적으로 그 페라이트 시트라는 그 소재의 FPCB 타입의 안테나를 부착시킨 그런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의 안테나인데요. 최근에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그 중국 통신사들의 그 NFC 장착 요구 증가로 인해서 향후 모바일 제품에 NFC 장착이 더욱 확대될 거로 예상되는 만큼 EMW 등 아니면 통신 안테나 그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그 NFC 안테나를 잠깐 보시게 되면 그 NFC 안테나의 통신 안정성을 위해서는요, 그 그림과 같은 그런 페라이트 시트가 필수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EMW는 이와 같은 페라이트 시트에 대해서 자체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췄다는데 아마 착안을 해주시겠는데요. 이 페라이트 시트에 대해서 원료 구입부터 아마 제품까지 일괄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핵심 소재인 그런 페라이트 시트 자체 조달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소재 매출을 통해서 그 EMW의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신성장, 신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NFC 안테나 그리고 페라이트 시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앞서서 또 이것과 더불어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무선 보안 카메라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휴대전화 안테나와는 좀 다른 분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혀 별개의 사업인데요. 예. 그 EMW가 가지고 있는 그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EMW가 새롭게 신규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무선 IP 보안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는데요. 이 무선 보안 카메라 바로 아닉스인데요. 아닉스라는 무선 보안 카메라 제품은 두 대의 그런 같은 IP 카메라와 한 대의 NVR이라는 그런 패키지로 구성된 제품인데요. 이 기존 와이파이 기반 제품들이 가지고 있던 영상 전송의 취약점을 극복한 IP 무선 보안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EMW는 그 바이너리 CDMA, 즉 BCDMA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별도의 공유기라든지 아니면 IP 설정이 필요 없이 설치가 간단하며 차세대 표준 암호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무선 보안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아닉스라는 그 무선 보안 카메라 제품은 풀 HD급 그 영상이라든지 기존 제품이 갖고 있는 화면 끊김이 없습니다. 이 화면 끊김이 없는 영상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프로세스 단소화가 우서해서 소규모 사무실이라든지 상점, 약국 그리고 어린이집 개인 주거 공간 등에 아마 활용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 그 글로벌 무선 보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걸 보시겠는데요. 2013년부터 2010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13% 이상,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그림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 시장이 빠르게 이제 급변도로 추세 그 성장에 따라서 이 EMW는 세계 보안 시장에 다수 참여하는 등 하반기부터 아마 해외 수주를 통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점쳐주고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그 EMW는 이와 같은 무선 보안 카메라 이외에도 아마 스마트 그리드가 좀 관련돼서 4개의 컨소시엄 업체에 원격 검침 관련 그 통신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다시금 해보자면은 일단 기존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고, 그리고 신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군들도 앞으로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적 성장세는 어느 정도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EMW는 지난해 그 실적을 잠깐 보시면 네.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825억 원으로 그 전년 동기 대비 약 137% 급등세를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60.7억 원, 순이익은 약 32억 원으로 아마 강력한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 그 지난해에 이어서 아마 실적 호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매출액은 약 1,500억 정도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81.8%,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12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96%, 그리고 순이익은 100억 원 정도로 지난해 대비 약 185%의 강력한 그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EMW 강력한 그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력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이미 글로벌 휴대폰 제조업체를 메인 고객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고객사 다변화 효과 지속이 아마 예상될 걸로 이렇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 NFC 관련 그 페라이트 소재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무선 보안 IP 카메라 진출을 통해서 아마
그 사업 다각화 그리고 신제품 매출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반기까지는 물론 외형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겠지만 최근에 휴대폰, 스마트폰 사업 쪽의 단가이라든지 이걸 반영해 본다면 매출액 성장 대비해서 아마 영업이익률, 아마 수익성 개선 속도는 아마 미진할 걸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하반기에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페라이트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무선보안 IP 카메라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외형 성장과 함께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점쳐지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분기에도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특히나 외국계에서 순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1분기에도 그 실적이 외형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네. 했는데 역시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 없었습니다. 즉 이미 아직까지는 주력 캐시카우는 안테나지만 안테나 쪽에서 아마 단가 인하가 아마 진행 중인 걸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그 과연 하반기에 과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무선 IP 보안 카메라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수주를 따서 본격적으로 매출액에 기여를 할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상반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마 가장 크게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걸 감안해 본다면 과연 그 회사 측에서 전망하고 있는 과연 1,500억이라든지 아니면 1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아마 그 달성할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서는 하반기를 보고 직접적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 관망 자세를 유지하다가 아마 하반기에 매출액이 과연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마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서서히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임상국 연구위원님께서는 지난해 저희가 개최한 넘버원 포트폴리오에서 50% 넘는 수익률로 1위를 차지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께 이럴 때의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말씀을 좀 주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일단 코스닥 시장이 갖고 있는 하나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과연 그 올해 1분기 때 그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그 기업들의 내면을 보게 되면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마 그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은 즉 펀드멘탈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 그리고 수급의 힘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난주 말인가요? 5월 30일자 1분기 실적을 마무리되고 나서 과연 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업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 종목들이 많이 밀린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또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아마 조정을 거친 다음에 종목들이 올라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막 급변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투매 그런 시장에 동참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와 같은 그런 하락 기회를 그 틈타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 뒷받침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리스크를 아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실적과 성장성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현대증권 스몰캡팀의 임상국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